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몬트리올 엑스포스의 데이브 돈브로스키 단장은 1989년 5월 좌완 선발 마크 랭스턴을 시애틀에서 데려옵니다. 랭스턴은 1987년 AL 사이영 투표 5위에 오르고 1987년 272이닝, 1988년 261이닝을 던진 정상급의 좌완 선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내준 3명의 젊은 선수 중에 랜디 존슨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돈브로스키는 그의 선발 6경기에서 4패 6.67, 29와 3분의 2이닝, 26볼넷, 26삼진을 기록한 25살의 존슨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랜디 존슨, 마크 랭스턴 트레이드는 존 스몰츠, 도일 알렉산더 트레이드와 판박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디트로이트에서 대활약하지만 스몰츠가 명예전당 선수가 되는 것처럼 랭스턴도 몬트리올에서 좋은 활약을 하지만 랜디 존슨 역시 명예전당 선수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존슨과 스몰츠는 1985년 드래프트에 함께 나왔고 2005년 명예전당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랭스턴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랭스턴은 시즌이 끝난 후 FA가 됐고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에인절스의 에이스가 됩니다. CBA가 늦게 타결됨으로써 스프링 캠프가 밀리고 144경기 단축 시즌이 됐던 1995년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와 시애틀 메리너스는 같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칩니다. 이에 서부 우승을 놓고 단판 승부를 하는데요. 운명적이게도 에인절스의 선발은 랭스턴, 시애틀의 선발은 랜디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랭스턴이 6과 3분의 2이닝 5실점에 그치는 반면 존슨은 12K 1실점 완투승으로 시애틀의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게 됩니다. 랭스턴에 이어 에인절스의 에이스가 된 선수는 역시 저한인 척 핀니였는데요. 랜디 존슨이 몬트리올의 2라운드, 스몰츠가 디트로이트의 22라운드 지명을 받은 1985년 드래프트에서 핀니는 에인절스의 전체 4순위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인절스 역대 1위에 해당되는 165승과 승리 기여도 52.0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에인절스가 2002년 월드시리즈에 올랐을 때 핀니는 에인절스에 없었는데요. 에인절스는 1999년이 끝난 후 36세 시즌을 마친 핀니를 잡지 않았고 핀니는 클리브랜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2002년 에인절스의 포스트 시즌 로테이션은 1선발이 좌완 제로드 와시번, 2선발이 베테랑 케빈 에이피어, 3선발이 한때 리틀 페드로로 불렸던 라몬 오티스였는데요. 디비전 시리즈를 선발 3명으로 끝낸 소시아 감독은 ALCS 4차전에 네 번째 선발이 필요해지자 그해 6월에 데뷔한 신인을 선발로 냅니다. 존 레키였습니다. 레키는 엄청난 배짱을 선보이는데요. 0대6으로 시작해 9대6의 대역전승을 거둔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 두 번째 투수로 등장해 3이닝 무실점에 결정적인 활약을 한 레키는 포스트 시즌 선발 데뷔전에서 7이닝 7K 3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냅니다. 에인절스는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3승 3패를 만들지만 7차전 선발 매치업은 불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가 1997년 NLCS와 월드시리즈 MVP였던 베테랑 리반 에르난데스인 반면 에인절스는 레키였고 레키는 심지어 하루를 덜 쉰 등판이었습니다. 신인 투수가 월드시리즈 7차전에 선발로 나선 건 1909년 베이브 애덤스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베이브 루스가 아닌 베이브 애덤스가 이미 3년 전에 데뷔한 투수이자 만 27세의 중고 신인이었던 반면 23세의 레키는 그해 데뷔한 투수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때 포스트 시즌 불패를 자랑했던 에르난데스가 2이닝 4실점으로 무너진 반면 레키는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텨내고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2002년 에인절스의 창단 첫 우승에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뿐 아니라 레키의 엄청난 활약도 있었던 겁니다. 한편 여기서 1909년 베이브 애덤스의 활약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애덤스는 정규 시즌에서 12승 3패 1.11에 이어 월드시리즈 1차전, 5차전, 7차전에 선발로 나서 9이닝 1실점 완투승, 9이닝 4실점 완투승,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시 레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텍사스주 출신인 레키는 원래 1루수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틈틈이 투수로 나선 레키는 투타 겸업을 하기 위해 주니어 칼리지로 옮기지만 타자로 대활약하고 투수로 부진합니다. 하지만 6피트 6인치 198cm의 장신인 레키는 투수로 워낙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에인절스는 1999년 드래프트에서 레키에게 2라운드 지명권을 씁니다. 당시 에인절스는 모본을 영입해 1라운드 지명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투수로 커리어가 짧은 레키가 드래프트 불과 3년 만에 월드시리즈 7차전에 선발로 나서 우승을 이끄는 호투를 했던 겁니다. 에인절스의 구단주는 월트 디즈니사였는데요. 그 순간이 판매 적기라고 판단한 디즈니는 에인절스를 아르투로 모레노에게 판매합니다. 사실 모레노가 처음부터 투수 영입을 꺼려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모레노는 구단 인수 후 첫 시즌이 끝나자마자 바톨로 콜론과 4년 5,100만 달러, 켈빔 에스코바와 3년 1,875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콜론은 2005년 투승 타타에 힘입어 요한 산타나를 제치고 사이영 투수가 되지만 나머지 3년은 대단히 부진했고 오히려 에스코바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모레노가 대형 FA 투수 영입을 꺼리게 된 건 푸울스와 함께 영입했던 CJ 윌슨이 만족스럽지 않고 나서부터입니다. 다시 레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간에 단연 계약을 한 번 했던 레키는 30세 시즌이었던 2009년을 마치고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 에인절스는 제러드 위버, 어빈 산타나, 조 손더스 같은 젊은 투수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라 레키를 잡지 않기로 하는데요. 반면 2002년 깜짝 등장 이후 7년 동안 연평균 199이닝을 던지고 한 번도 규정 이닝을 놓치지 않은 레키는 그의 FA 시장에 투수 최대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팀이 경쟁을 한 끝에 레키는 1년 전 양키스가 버넷에게 준 것과 같은 5년 8,250만 달러 계약으로 보스턴에 입단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입단한 첫 해에 양키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버넷과 달리 레키는 최악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레키는 2010년 14승 11패 4.40, 2011년 12승 12패 6.41에 그치며 알동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 보스턴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투수가 됩니다. 조시 베켓, 존 레스터와 함께 자기들이 등판하지 않는 날 경기 중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비디오 게임을 하는 이른바 치맥 사건을 일으킨 건데요. 레스터는 팀의 순혈 선수이고 베켓은 2007년 우승의 영웅이다 보니 보스턴 유니폼을 입고 2년 연속 부진한 레키에게 비난의 화살이 몰리게 됩니다. 선수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며 테리 프랑코나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자 보스턴은 바비 발렌타인을 데려왔고 그 결과 더 망하게 됩니다. 그 즈음 레키는 유방암에 걸린 부인과 이혼 소송을 시작함으로써 더 욕을 먹게 됐는데요. 설상가상으로 2011 시즌 후 토미존을 받아 2012 시즌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레키의 먹튀 등극은 확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3년에 돌아온 레키는 정규 시즌에서 189이닝 10승 13패 3.52로 선전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빅게임 피처의 면모를 다시 한번 선보입니다. 월드시리즈 2차전 선발 등판 후 이틀을 쉬고 올라온 4차전에서 레키는 우에하라의 앞에 올라 8회를 무실점으로 막는 기여를 했고 다시 이틀을 쉬고 나선 6차전에서는 6과 3분의 2이닝 5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보스턴의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레키는 2002년 7차전에 이어 두 팀에서 월드시리즈 클린치 경기 선발승을 거둔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됩니다. 2014년 시즌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보스턴은 그의 마감 시한 때 세인트루이스와 거래를 합니다. 보스턴은 2004년 월드시리즈가 끝난 후에도 세인트루이스 출신 에드가 렌테리아와 계약했다가 엄청난 낭패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레키를 세인트루이스에 주고 데려온 앨런 크랙과 조 켈리가 부진하게 됨으로써 이번에도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나마 켈리가 2018년 우승에 기여를 한 반면 연봉이 많이 남아있던 크랙은
보스턴의 골칫거리가 되고 맙니다. 보스턴과 5년 계약을 맺었던 레키는 2014 시즌이 5년째 시즌이었는데요. 하지만 레키는 보스턴과 계약하면서 계약 기간 내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되면 최저 연봉을 받는 1년이 추가되는 조항을 넣습니다. 토미존 수술을 받은 레키는 그 조항이 발동됐고 2015년 최저 연봉인 50만 7,500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218이닝 13승 10패 2.77, 승리 기여도 5.8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으로 열정페이 갑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1년 늦게 나온 레키를 데려간 팀은 시카고 컵스였는데요. 이로써 테오 앱스타인은 각각 보스턴과 컵스에서 레키와 2번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2016년 36살의 레키는 188이닝을 소화하며 202이닝을 던진 레스터와 함께 선발진을 충실히 지켰고 포스트 시즌에서 인상적인 활약은 없었지만 세 번째 우승 반지를 얻게 됩니다. 잭 모리스는 1984년 디트로이트, 1991년 미네소타, 1992년 토론토 세 팀에서 우승하며 우승 청부사로 불리는데요. 레키도 2002년 에인절스, 2013년 보스턴, 2016년 컵스 서로 다른 세 팀에서 반지 3개를 얻게 됩니다. 레키는 2017년 12승 12패 4.59로 부진했고 결국 시즌 후 은퇴를 선언하는데요. 마지막 시즌에도 170이닝을 던진 레키는 시즌 중반에 데뷔한 첫 시즌과 토미존으로 결장한 한 시즌을 제외하면 14년 동안 연평균 195이닝이라는 엄청난 이닝 이팅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에인절스에는 레키처럼 정규 시즌에는 이닝을 먹어주고 포스트 시즌에 가면 1선발 역할을 해주는 투수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커리어 내내 저평가됐지만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투수였던 레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레키까지 나오게 됐으니 락아웃이 계속되면 어떤 선수가 등장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